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2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 오늘 드디어 대장정 레이스의 막이 올랐죠. 마이클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후보에게 불과 0.2%포인트 졌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실질적으로는 비겼다, 동률이다, 다 이렇게들 보도하고 있습니다. 설마로 시작했던 거대한 변혁에 대한 움직임이 현실로 바뀌는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 그래서 미국 정가는 물론 세계의 촉각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공화당은 샌더스 후보를 과격하다면서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공화당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샌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격이란 부자들에게 감세해준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소득의 대부분을 최상위 1%가 가져가는 상황이야말로 과격한 것이다. 또 일테면 월마트의 소유주인 월튼가 같은 집안에서 경제적 부가 하위 1억 3천만 명 미국민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도 그 한 가문의 돈이 많다는 사실, 이런 미국의 현실이 과격한 것이다. 이렇게 응대해오곤 했습니다. 서로 인상 쓰거나 상소리해가면서 핏대 올려가면서 비방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상대가 제기한 과격이라는 이념의 틀을, 공격을 그대로 실감난 말로 되돌려 주었고, 미국의 많은 유권자들은 무신론자보다도 대통령 되기가 힘들다는 사회주의자 샌더슨을 오늘 50% 가까운 지지로 화답했습니다. 샌더스 같은 정치인은 미국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여러 주장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부하고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곰바보와 함께하는 레드향, 16브릭스 달달하게 떠오르는 레드향. 곰바보.net에서 설 명절 예약 주문 판매 중입니다. 010-8936-4705, 고당도 상품을 지향하는 곰바보.net에서 만나보세요. 설 명절 곰바보 레드향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보세요. 010-8936-4705, 010-8936-4705.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뉴스들 보셔서 이미 소식 접하셨겠지만 아이오와주 코카서스와 프라이머리가 현지 시간으로 미국 지금 밤이죠. 열렸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선 높았는데 실제 투표 돌입해서는 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97%가 개표된 약 40분 전 현재로 힐러리 49.8%, 버니 샌더스 49.6%입니다. 그러니까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진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이제 미국에서 현재 중계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간접 시청을 한 셈인데요. CNN의 앵커가 이랬답니다. 실질적으로 동률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샌더스가 이긴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virtually tie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군요. CNN 앵커가. 자, 우선 미국 얘기이긴 하지만 그 뉴스를 톱으로 해서 뉴스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아이오와주 경선. 힐러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긴 했지만 굉장히 놀란 표현이고 샌더스는 이건 사실상 동률이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민주당 당원대회 결과에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버니 샌더슨 상원의원은 사실상 동률이라며 대단한 기세를 보였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제 코커스 개표가 약 95% 진행된 상태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며 믿을 수 없는 밤이고 믿을 수 없는 명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연설이 진행된 시점에도 클린턴 전 장관의 득표율 49.8%는 샌더스 의원의 득표율 49.6%를 근소한 차이로만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득표 순위를 언급하거나 승리 선언을 하는 대신 샌더스 상원의원과 진정한 논쟁을 하게 돼서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샌더스 연설은 어땠습니까? 별도 장소에서 연설에 나선 샌더스 의원은 오늘 밤의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동률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에 지지자들은 함성을 지르며 샌더스 의원의 이름 버니를 연호했고 샌더스 의원은 잠시 연설을 이어가지 못한 채 한박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오늘 경선 결과에 대해 기성 정치권과 기성 경제 그리고 기성 언론에 아이오와 주민들이 매우 의미 깊은 메시지를 던졌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아이오와주가 오늘 밤 정치혁명을 시작했다고 강조한 샌더스 의원은 우리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네. 아이오와주 경선 공화당 얘기도 좀 들어보죠. 크루즈 후보가 예상을 깨고 트럼프 이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에서 트럼프 돌풍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계속 밀렸었습니다. 지난 30일 발표된 디모인 레지스터 블룸버그의 마지막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크루즈 의원은 23%를 얻어 25%를 기록한 트럼프에게 5%포인트 차로 뒤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전문가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승리를 점쳐왔습니다. 그런데 크루즈 의원이 첫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조직력 덕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크루즈 의원이 공화당의 보수성을 가장 그럴듯하게 대변한다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자는 트럼프가 아니라 크루즈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오와가 아시다시피 인구가 한 3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주인데요. 공화당은 빨리 최종 개표 결과가 나왔고 민주당은 늦어지는 이유가 조금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과 메신저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NBC 방송 앵커도 그런 말을 했다는데 공화당은 코커스 당원대회이기 때문에 투표 참가자가 좀 적죠. 민주당에 비해서. 민주당은 프라이머리니까 꼭 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준 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여서 일단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더 규모가 컸던 데다가 물론 전체적인 규모는 미국의 여타 주 큰 주들에 비하면 훨씬 적지만요.
개표율이 90%가 넘어서면서부터는 개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시작했답니다. 아마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한 표 한 표 정확하게 수개표 이렇게 하는 거였겠죠. 집계에도 아주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했답니다. 그래서 중계하던 앵커가 무슨 embarrassed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짜증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런 항의성 멘트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어쨌거나, 한번 잘 해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여러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아이오와주 경선에 쏠린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후보가 아니라, 공화당 후보로는 크루즈다, 이렇게 단언한 거, 이런 게 조금 이채롭습니다. 자, 우리 외교부가 한일 간에 지난 연말 합의된 이른바 위안부 문제 합의, 종군 강제 동원된 성노예,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양측 문서에는 그런 위안부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요. 그 위안부 문제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그건 아주 귀중한 합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일축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번 합의는 아주 귀중한 합의라고 일축하면서 일본 측에 대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각의 위안부 합의 파기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번 합의는 난제 중의 난제를 양국이 결단을 통해서 타결한 아주 귀중한 합의라면서 합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착실히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기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정한 것이 합의 위반이나 파기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한 채 일본 측이 합의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 달 떠들썩하게 했고 청와대에서 여러 사람이 옷을 벗고 청와대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은 어떤 경찰 출신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러는데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씨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전 검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응천 전 비서관 영입에 대해 야당에 생경한 공안 파트뿐만 아니라 정보 및 인사검증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법조인이라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온 사람과도 함께 토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의뢰 입장에서 살아가겠다며 소규모 식당을 개업하고 홀서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입당 인사를 통해 잘못된 권력과 국정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을 찾겠다면서 세상의 큰 변화와 발전은 정치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 전 비서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새로 거듭나고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았다면서 중도의 입장에 서서 야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살리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여러 차례 찾아와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치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라고 설득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원래 검사 출신이었죠. 변호사 하지 않고 부인과 함께 식당을 열었는데 그 식당에를 몇 번 찾아갔었군요. 한편 이에 새누리당은 조응천 전 비서관의 더민주 입당에 대해서 더민주당의 조급함과 초조함의 징표다. 그리고 조응천 씨는 박근혜 정부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난장판을 만든 사람이다. 이러면서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자, 한편 중앙대 명예교수고 정치에 오래전부터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죠. 이상돈 교수가 안철수 신당에 합류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 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오늘 국민의당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박주선 의원과 김성식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가 최고위원에 내정되는 등 당 지도부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오늘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어렵게 결심했다고 합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제안받은 바가 없다,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이 교수의 역할로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의원과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 또는 공천심사위원장 등 중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으나 이후 옛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이 추진되는 등 야권으로 진영을 옮겼습니다. 최근에는 절친한 사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당 잔류에 따라 더민주로 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안 의원이 꾸준히 공을 들인 끝에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공식 창당을 가진 창당식을 연 국민의당. 일단은 안철수, 천정배 투톱 체제로 가고 당의 얼굴은 안과 천 중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상임 공동대표를 맡는 걸로 가닥을 잡았고요. 안철수 대표는 이번 총선에 내 정치적 모든 것을 걸겠다. 당의 운명도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연설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천정배 의원의 투톱 체제로 오늘 창당하게 됐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김한길 상임위원장을 필두로 안천 의원까지 포함한 삼두마차 체제로 꾸려집니다. 당대표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외부 인사 영입도 추진됐지만 결국 내부 인물로 첫 지도체제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당 지도체제에 대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원식 창준희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두 대표는 법률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공동대표지만 안 의원이 의전상 서열 1위인 상임 공동대표직을 맡게 됐습니다. 최 대변인은 천 의원이 안 의원에게 상임 공동대표직을 권유하는 식으로 약간 양보했다며 일부에선 상임 대신 선임이라는 표현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천 의원의 뜻에 따라 상임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박수로 두 의원을 공동대표로 합의 추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대위는 최고위 가동 직후 구성될 예정으로 김한길 의원이 상임 공동위원장을, 안천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경기도 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 모 선관위는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재명 시장과 시청 공무원 수백 명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선관위는 3개월여간의 검토 끝에 같은 해 11월 이 시장과 성남시 SNS 홍보 담당자 등 2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를 특정하지 않았고 검토 단계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선관위가 고발했는데 제가 아까 고소라고 잠시 착각했습니다. 고발로 정정합니다. 자, 선관위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어떤 반응입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황당해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정부와 복지정책 갈등에 이어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를 맹비난한 직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점을 지목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시장은 손가락 혁명이라며 SNS 20만 팔로워와 소통하는 SNS 소통령으로 인지도와 정책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이재명 죽이기이자 야당 시장 탄압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정치인으로서의 일반적 정치활동, 나의 유일한 무기인 SNS를 위축시켜 손발을 묶어보겠다는 것처럼 읽힌다며 드디어 먼지털이 입맞기의 시작인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지금 더민주당에 영입돼서 뉴파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최근 열린 유권자들과 당원 지지자들과의 만남에서 지난 18대 대선,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격돌했던 그 18대 대선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 이런 끊임없이 제기되는 일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우리 당의 이름으로 개표 부정이 있었다.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지지자들 또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설득,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표창원 전 교수가 2012년 개표 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권리당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난 30일 대전에서 개최된 더불어 콘서트의 마무리 행사였던 아고라 토론에서 권리당원으로 보이는 한 시민이 2012년 대선 개표 부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표 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며 소득 없고 생산성 없고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일축하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네. 앞서 답변에 나선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은 우리나라 선거의 개표 절차는 외국에서도 배우러 올 정도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대전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한 발언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굿판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에 의해 국회에서 굿판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언론회가 어제 국회에서 굿판 벌인 새누리당 종교위원회, 굿판으로 망한 구한말의 역사를 보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종교위원회 위원장 이희재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의 제의를 받고 지난달 2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해안의 선각들과 함께하는 2016 병신년 합동국운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발표회의 핵심은 식전 행사로 1시간 동안 사마당으로 펼쳐진 오민경 무속인의 국운 융성기원 및 2016년 병신년 운맞이 제수굿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호 새누리당 종교위원회 부위원장 이외에 역술인과 도인, 무속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4개의 마당으로 나뉘어 무려 1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많은 댓글들이 달렸던데 그중에 하나 조금 특이하다 할까요? 특이하다기보다는 재밌어서 하나 읽어드리죠. 페이스북에서 본 건데요. 이 댓글을 쓴 사람의 이름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귀신까지 동원할 일이 뭐가 있어? 국민이 낸 세금 알뜰살뜰 잘 쓰게 감시하고 좋은 법 만들라니까 이거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구슬하다니 골빈당이구먼 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 그 댓글에 좋아요가 몇십 개 버튼이 눌려지더군요. 자, 호화 출장 논란이라기보다는 사실에 거의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방석호 아리랑TV 사장 사표를 냈고 문화관광부는 바로 그 사표 수리했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출장 중 부적절한 출장 경비 사용 의혹이 제기된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방 사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출장 경비 사용과 지출 결의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이후 문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날 중으로 방 사장의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방 사장이 전날 밤 박민권 1차관에게 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체부 특별조사는 방 사장의 사의 표명과 별도로 계속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보니까 무슨 캐비어인지 상어 알인지 왜 비싸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자기 식구들하고 먹는데 113만 원인가 쓰고 기자들은 뉴욕 출장 그게 지금 작년에 있었던 유엔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 장면을 아리랑TV가 처음으로 생중계 방송하기 위해서 사장부터 가서 출장을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가서 유엔 사람들이거나 기자들 만난 것은 거의 없었고 거짓말로 이름은 됐다 그러죠. 기자들은 딱 한 번 만났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그다음에 사적으로 쓰는데 뭐 비싼 호텔, 아주 비싼 커다란 차 렌트카 쓰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썼더군요. KBS 이사 출신이고 정연주 KBS 사장 불법적으로 해임시킬 때 해임하는 게 맞다고 찬성표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낙하산 타고서 아리랑TV 사장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대형 사고를 또 치는군요. 자, 이게 또 오늘 난초 화분 가지고 청와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좀 말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보내겠다고 한 생일 축하난을 받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법안 처리 상황 때문에 축하난 사양의 뜻을 전했다는 현기환 정무수석의 보고를 받고 현 수석을 크게 질책했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무수석이 합의된 법안조차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하난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무수석이 정중히 사양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박 대통령이 나중에 이를 보고를 받고 크게 정무수석을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이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난을 가지고 오는 길이라며 축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안 받겠습니다, 각하. 제가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무슨 소린가 하고 화를 버럭 냈더니 우리 받을래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군요. 참, 할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사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김무성 대표 그리고 원효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의와 국회의장의 회동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 법률 처리 매일 급하다 그러면서 왜 이렇답니까? 정의화 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조율하겠다고 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회동 제안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2+2 회동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파기된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어떤 형태의 회동이든 합의의 당사자인 제가 나가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야권 통합이 이거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냐. 총선 전까지는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요지로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야권 통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남 민심을 살피기 위해 오늘 전북 전주를 방문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분열시키고 나간 분들인데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당과의 통합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인데 이날 대전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 국민의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해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현역 의원 20% 컷오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지난 기간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어 전북도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그럼에도 전북도민들이 많이 지원을 해줘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라북도에서는 국회의원 2명이 탈당하는데 그쳤었죠. 그런 점에서는 뭐 고마워할 수도 있겠군요. 자, 지금 온 세계는 특히 남미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소두증, 머리가 작아진 그런 거라면서요. 신생아. 그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온통 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평소에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단 하나 알고 있다면 그저 모기는 피하는 게 최선이다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소두증을 일으키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지카 바이러스 위기평가 및 대책회의를 열어 지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낮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안심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신 중에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2개월 내에 발생한 국가로 되도록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임신 중 해당 국가를 방문한다면 귀국한 지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눈 충혈 등의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고 산전 진찰을 받던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발병 국가를 방문할 때는 모기 예방법을 익히고 모기 퇴치 제품 등을 이용하고 귀국 후 한 달 동안은 헌혈도 하지 말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조언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사람 사이에도 감염, 전파가 되는지 이것조차도 아직 규명을 못하고 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사람 간 감염 가능성 등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은 만큼 무엇보다 감염 예방책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모기인 순모기를 우선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순모기와 흰줄 순모기는 낮에 활동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해외여행 시 야외 활동, 특히 숲지역에서 활동 시 곤충 퇴치제를 수시로 뿌리거나 긴 옷을 입어 순모기에 물릴 노출 부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 연세가 40대 후반, 아마 50 전후분들 그리고 그 이상 연세 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5.18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던 몇 되지 않은 외신 기자들 중에서도 가장 활동이 혁혁했던 독일 기자 위르켄 힌츠페터가 별세했는데 내가 죽거든 광주에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남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5.18의 참상을 영상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린 독일인 위르겐 힌츠페터 씨가 향년 7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죽으면 광주에 묻어달라고 밝힌 고인의 뜻에 따라 힌츠페터 씨의 유해 일부가 담긴 항아리는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힌츠페터 씨는 지난달 25일 독일 북부의 라체부르크에서 오랜 질병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2004년 5월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진 그는 병원 응급실에서 생명이 위독한 와중에도 가족들에게 광주에 묻히게 해달라는 말을 유언처럼 반복했습니다. 이후 힌츠페터 씨는 우여곡절 끝에 건강을 회복했고 광주시는 나중에 그가 사망하면 5.18 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네. 2005년 광주를 다시 찾은 힌츠페터 씨는 벌써 25년이 흘렀다. 광주 시민과 한국민들은 1980년 5월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 기자의 영면과 안식을 빕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